김경래 최강 시사.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한 인터뷰죠? 이게 MBC였나? CBS였나? MBC였나요? 예, 그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안 했다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이 부분. 전화를 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지시한 건 아니다. 이 외압은 아닌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요게 사실 약간 지금 상황이 되게 민감한 상황에서 일파만파 좀 퍼지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봐? 이게 현근택 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같은 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지금 아마 2개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전화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전화를 했냐.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는데 지시한 거냐. 그다음에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그게 외압성이었느냐. 그다음에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전화를 했냐 안 했냐 부분은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지금 추미애 지금 장관이죠. 전 대표 측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마 지금 신원식 의원이나 아니면 그 했던 분들은 전화한 적이 있다 그랬고 김남국 의원도 뭐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추미애 전 대표가 만약에 지시 안 했는데 전화를 했겠느냐 이거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화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당대표 정도 되면 기존 보좌관이 있고 7, 8명 되죠. 그다음에 당대표실에도 한 10명 이상 됩니다. 보좌관들이. 그래서 아마 그중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저도 확실히 팩트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아들하고 원래 친했던 보좌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분한테 뭐 부탁을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었냐면 1차 병가하고 2차 병가하고 3차로 이제 다시 병가를 연장하려고 할 때 그때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시점이었는데 결국은 3차 병가는 안 됐어요. 개인 휴가로 갔고. 개인 휴가로 대체한 거죠. 개인 휴가로 갔죠. 개인 휴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요. 지금 자꾸 모든 언론에서 육군 규정을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근데 카취사는 육군 규정보다 먼저 되는 우선하는 규정이 있어요. 카취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연가는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병가는 28일 내로 될 수 있고 정기 휴가는 28일이고 1년에 그다음에 청원 휴가는 30일인데 부상이나 뭐 이럴 때 될 수 있는데 이 정기 휴가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하는 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결국 병가 연장은 안 됐거든요. 안 되고 개인 휴가로 간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게 문의 만약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뭐 될 수 있겠냐 문의 정도였던 것 같고 만약에 결론적으로도 개인 연가를 나중에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근데 이제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만약에 뭐 그 다친 부위 또는 그 부상당한 부위가 전화 통화를 불가능히 할 정도의 어떤 부상이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뭐 예를 들어 순리대로 사안이 처리된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전화하면 안 되고 왜 보좌관이 전화한 것이냐. 이거는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좌관을 통하여 소위 말하는 어머니의 위세를 등에 업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명한다 해도 본인이 전화를 못 걸고 보좌관이 건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해명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이거를 저는 추미애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럼 도저히 보좌관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 만약에 이제 추미애 장관 예전에 제가요 모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회 보좌진이라 하면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한테 본인의 부인의 비행기표 예약 등을 부탁했다가 굉장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보다 사안이 더 저는 중하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뭔가 본인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안을 하지 않고 보좌관이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공무원도 대한민국 이런 공무원 노릇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신원식 의원 측에서 좀 해명이라기보다는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보좌관 이름은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원래 국회의원 하면 보좌관이 8, 9명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당대표를 하면은 당대표실에 비서실이라든지 뭐 정무실 꽤 되거든요. 한 10명 이상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신원식 의원 측에서는 그 보좌관이 누군지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했다고 그다음에 녹취록 때 전부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아마 만약에 이름이라든지 번호를 알면 공개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그분을 특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추미애 저도 뭐 의원실 그 옛날 보좌관들 알지만 대부분 그 분들이 자기가는 안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도 없다고 있고. 네. 보좌관들 중에 대부분 보면 그러면은 특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한 원래 의원실에 한 8, 9명, 그다음 당대표실에 한 10명, 한 2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특보 밖에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수십 명 되거든요. 그럼 누군지는 신원식 그 의원 측에서 특정해 주는 게 저는 아마 이 진실을 밝히기엔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을까요? 일단 그 녹취록을 보면은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그 녹취 그날도 보면 다 공개한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짧게 3분 정도 공개했는데 저는 뭐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걸 조금씩 하지 말고 차라리 뭐 번호라도 아니면 이름이라도 아니면 뭐 누구라도 몇 급이든지 조금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미 추 장관의 그 해당 보좌관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복수 언론을 지목하는 것이 청와대에 있는 시무행정관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목인데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청와대가 미리 확인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사실관계 파악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신원식 의원 입장에서도 보면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좀 해가지고 여기다 입장 표명을 해라. 네. 이게 계속 뭐 사실 폭로전으로 가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해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국회 나왔을 때 보좌관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네.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도 당연히 입법부 출신이신데 입법부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냐. 뭐 뻔히 들여다 보이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제 덮고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한 바는 있으나 신원식 의원도 뭐 이렇게 뭐 폭로전 양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얘기를 좀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이 병가가 휴가가 전체적으로 58일이라는 거잖아요. 이 그 아들의 휴가가.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거냐, 아니면 통상적인 거냐, 요것도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좀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이거는 왜냐면요. 군마다 달라요. 저도 이제 공군에 있었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병들도 6주마다 3박 4일씩 휴가거든요. 정기 휴가 외에 별도로. 그러니까 항상 가는 휴가가 카츠사도 보면 주말은 원래 외출이 가능하고 그렇죠. 주말에 가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츠사 규정에 의하면은 정기 휴가는 28일입니다. 그다음에 청원 휴가가 30일 이내에 돼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휴가는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뭐 일병 달고 한번 가고 마지막 말년휴가 뭐 보름이나 한 달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1개월에 58일 간 게 과다하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요즘 군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휴가를 가는 게 정당하냐 안 하냐 그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맞느냐 부당하냐 이걸 보면 되는 것이지 그 기간의 다소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의혹 자체가 휴가를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는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휴가의 연장이나 아니면 이런 개인 연가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병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어머니의 보좌관이 처리하는 공무원 신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 보좌관이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추 장관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뭔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보좌관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관심법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그 둘 사이에서도 어떤 뭐 적절한 해명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일수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일수로 가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물타기다. 그러니까 일수에 대한 거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측이 제기한 것이고요. 58일에서 황제후라 그랬고.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애초에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그 병가 2번 가고 연가를 간 게 특혜냐 아니냐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전화를 누가 했냐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럼 근데 어제 우리 그
저 변호인 측에서 어떤 걸 제시했냐면 결국은 진단서를 공개했거든요. 네. 계속 나왔던 게 왜 군대에 그 진단서가 없냐. 예. 저도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그 규정을 찾아보니까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은 5년 보관이다 하고 있는데 카투사 규정은 1년 보관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카투사 보관은 규정에는 분명히 1년 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공개한 서류들이 사실은 2015년 군대 가기 전이죠. 왼쪽 무릎 수술했던 거. 그다음에 2017년 그 1차 휴가 가기 전에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냈고요. 네. 그걸 근거로 국군 양조병원에서 진단서 받아가지고 1차 휴가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휴가 기간 중에 수술을 했죠. 네. 수술을 했는데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진단서를 끄는 거 보면 6월 8일 날 그 수술한 진단서에 보면 그 발급은 이제 6월 20일자로 돼 있는데 3개월 가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휴가도 그러니까 1차 그 휴가 가서 수술한 게 아직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이제 연장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연장 문의를 한 거고 누가 했는지 지금 뭐 약간 말이 다르지만 근데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휴가 쓰여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은 다 서류를 다 냈다는 거예요. 서류를. 네. 사실 이 서류 안 내고 병가 처리되는 건 저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부분. 네.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또 뭐 당직 사병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휴가를 얻은 것 자체의 어떤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그 병과 관련해서 제출했던 모든 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기록 자체가 누락돼 있다는 것인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가 2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저는 추미애 장관 말 다 믿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또 그 당시 있던 당직 사병에 대해서도 저는 아들하고 통화를 직접 했다는 사람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당직 사병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사람이 당직 사병도 아니었다. 허위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이전에 또 이제 모 언론에다가 제공한 바 또 김도우 부위원실에 제공한 바에 따르면은 그날 그 영내에서 당직 사병 역할을 했다는 증거 그리고 SNS 대화 그 내용 그리고 GPS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만약에 당직 사병이 또 그때 했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은 인신공격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지켜봐야겠지만은 자 근본적으로 이 수사가 그렇게 오래 갈 사안이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아까 현근택 부대변인 말대로 뭐 카투사 규정상 1년 보관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검찰이 빨리 수사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또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당직 사병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하죠. 예. 당직 사병이 통화했다는 건 6월 25일이에요. 네. 그 25일은 언제냐면 2차 휴가가 언제 끝나면 6월 23일에 끝났어요. 네네. 그다음에 24, 25, 26, 27일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제 개인 연가를 쓴 건데 네. 통화를 했다는 게 25일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개인 연가가 처리된 다음에 통화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논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당직 사병 얘기처럼 개인 연가를 그러니까 병가를 더 연장할지 말지 통화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23일이나 그 전에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 통화는 25일 날 한 거거든요. 당직 사병의 주장은 네. 복귀를 안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네, 이미 그 뭐냐면 이 연장하거나 이거의 권한은 네. 부대장 중령급이죠. 그분도 얘기도 보면 저는 뭐 외가 없었고 나는 구두상으로 승인해줬다 했단 말이죠. 했다. 그거를 당직 사병이 모를 수는 있어요. 예. 모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류상 처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당직 사병이 왜 복귀 안 해서 뭐 대위가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연장해줬다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장이라는 건 최소한 23일 전에, 24일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25일 날 통화해서 대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연장해줬다. 이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사병이 기억이 혼선이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저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25일 날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모 부대의 대위가 와가지고 이걸 연장 처리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휴가가 승인된 상태였는데 최소한 24일부터 개인 휴가했다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와서 대위가 승인해줬다 그런 말이 되는데 25일 날 와서 그걸 승인해줬다는 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검찰이나 뭐 특임검사 얘기 조금 있다 하고요. 그 새로 신원식 의원 측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통역병 특혜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 뭐 압력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막아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그런데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한 것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역병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자원한 사람들이 많았고 카투사 내에서
그 자원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외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특혜를 달라고 하는 여러 요청이 많아가지고 해당 지휘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결국은 추첨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부대원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외부 요청 또는 외압의 안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또 약간 다른 얼개에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미수죠. 네, 미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지원 단장이 이야기하는 여러 단편들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은 그 앞에 이야기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투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외압이 많다 또는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온 게 많다는 것을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제재적으로 이제 한번 전수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역병 특혜 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의원? 네, 이것도 어제 저도 뭐 쭉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대령 부대장이라는 분이 뭐 여러 가지 아마 뭐 외압이 들어와서 원래는 그냥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추첨제를 바꿨다 이 얘기잖아요. 뭐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원래 추천자였으면 뭐 뭐 외부에서 전화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럼 만약에 추천이 아마 60여 명 정도 뽑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 해서 이걸 추천제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건 뭐 본인이 뭐 권한인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또 안 됐거든요. 이분이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글에 보니까 이게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추천제였는지 아니면 바꾼 건지 중간에 그거는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처음부터 추천제였으면 이건 뭐 외부에서 전화하고 말고 여지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자꾸 미수 얘기하는데 이건 뭐 범죄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일단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 특검은 아니고 특임검사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고 지금 이제 현행 검찰의 뭐 대검 빼고는 이제 중립성에 대해 가지고 추 장관과의 갈등 관계나 아니면 친소 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서 단순히 무슨 무혐의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바란다면은 본인이 통 크게 특임 검사에 합의해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논의 당에서는 안 하나요? 이거 너무 지겨워서 좀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도 뭐 수사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진료 기록 같은 거 확인하면 되는 거고 왜 없는지 같은 걸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특임 검사는 안 맞아요. 특임 검사는 검사의 비위. 검사의 비에 대한 거 옛날에 그랜저 검사니 뭐 벤츠 검사 이럴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검사의 비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뭐 조서를 작성할 때 누락시켰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사실 특임 검사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할 수 있죠. 저는 이거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를 사실상 총지휘하고 있는 지금 지휘권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전 중립성 문제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수사 자체가 8개월째 질질 끌리고 중간에 수사팀이 싹 교체된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특임 검사 주장할 수 있다 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검사의 비리,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을 뭐 검사라 당시 검사 아니었고요. 지금도 검사가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검사의 비리에 대한 거예요. 특임 검사는 명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거는 뭐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소설이라던 소설 쓰고 있네라는 소설이라던 아들 의혹이 논픽션으로 바뀌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의혹과 관련된 얘기죠. 국민의힘은 어제 추 장관 사퇴도 요구를 하고 있고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죠.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가 문이 닫혔는데 일부죠. 일부 문이 닫혔는데 최고위원께서는 괜찮으신가요? 네, 어저께 뭐 일부가 통제됐는데 이제 오늘은 본청하고 의원회관은 해제가 된 상황이라서요. 아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의원들이나 직원들 뭐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들 어려워서 국회가 좀 신속하게 결정할 상황이 왔을 때 그렇죠. 국회가 마비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는 뭐 자가격리 이런 대상은 아니시고요, 그죠? 네, 전혀 아닙니다. 예, 다행이네요. 이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이 의원도 굉장히 그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뭐 통역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휴가 문제 그리고 뭐 그 자대 배치 문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뭐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핵심은 저는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반칙과 특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 자식이라면 네. 본인이 부대 복귀하는 날에 천연덕스럽게 집에 앉아서 전화 받고 또 엄마 보좌관 시켜서 휴가 연장 문의하고 또 그 휴가가 서류도 없이 연장되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일이 버젓이 우리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 네. 또 고위공직자들 그 자식들한테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또 굉장히 분개하고 계신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과정에서 만약에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거나 네. 예, 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적인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분이 제1당의 정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네. 지금 법무부 장관직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앞장서서 이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면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와 비슷하다. 이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뭐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일단 둘 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치광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나 권력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자식들한테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 보통 국민들의 행사가 불가능한 그런 그 반칙과 특권이 그 과정에 작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보는 거고요. 네. 예. 어쨌든 이 부분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추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문제가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또 둘 다 지금 법무부 장관직에 있었을 적에 이긴 과거에 이런 그 부조리한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전직 장관이고 현직 장관이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정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제대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규 의원께서도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과거 이 사건과 별개로 그 전에 법무부 장관에서 보여줬던 어떤 자질과 역량 또 검찰 인사 또 국회에 와서 보여주는 행태 뭐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만을 보면 아직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사퇴보다는 법무부 장관에서 좀 정정당당한 자세를 좀 먼저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정당당한 자세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떳떳하면 저는 검찰총장한테 수사주의를 해서요. 네. 동부지검이 빨리 수사를 매듭짓고 발표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하. 이 간단한 사실관계 수사를 좀 9개월째 검찰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발표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전 대통령께 지금 내 아들이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니 이건 이해충돌 소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 나를 한시적으로 좀 직무 배제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좀 당당하게 하셨으면 국민들이 그 정말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까 모두의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야당 의원이 지지하는데 소설 쓰시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이게 정말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약간의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가 볼 때는 뭐 한 일주일 조사하면 될 사안을 지금 검찰이 9개월째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검찰이 지금 자기의 직무로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네. 법무부 장관으로 당연히 수사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도 보고를 받지 않겠다. 지금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수사 상황을 이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거는. 아니 저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왜 보고를 받습니까? 원래 안 받는다? 예, 그것도 웃기는 거고 더구나 자기 자식 사건을 보고를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예. 저는 그래서 전혀 이분이 자꾸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는데 예. 문제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 네. 사안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답변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결책이 빨리 수사를 좀 매듭짓게끔 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게 있고 또 대통령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특임 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단한 사건을 검찰이 9개월째 수사하면서 질질 끄니까 검찰이 진실규명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그냥 결정하면 특임검사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는 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추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고 네. 또 그전에 이미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저는 그 검찰 인사 때 만약에 본인 자식계 문제가 있다면 그 동부지검에 관련해서만큼은 저는 검찰 인사를 유보시켰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검장 차관을 영전시키고 지금 후임 지검장은 또 이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뭐 자타가 다 알려져 있고 네. 또 담당 부장검사는 다른 데로 좌천성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수사하지 말라는 그 무언의 압력이고 시그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추 장관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요. 예. 우리 옛말에도 그 오얏나 말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가끔을 고쳐내도 너무 많이 고쳐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더 의심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그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이게 그게 좀 문제가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상식적인 것과 법적인 거의 괴리 이런 문제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 정치의 도덕성, 공공성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누가 봐도 반칙과 특권을 사용했는데 위법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닌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저건 무조건 잘못됐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제 도덕성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직자라면은 저는 그 법적인 위반 문제 이전에 도덕적 기준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불법을 저질렀으면 저는 검찰로 소환돼서 사법 처리를 받는 게 맞고 그 이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그때그때 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공직사회도 바로잡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의견 하나 여쭤볼게요. 그 카투사 관련 그 통역병 관련해 가지고 보좌관 그 당 대표실에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문의만 했다는 거예요. 그쪽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근데 이제 청탁이 아니라 문의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이제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1당의 당대표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해달라는 걸로 받아들이지 정말 문의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추 장관의 아들은 입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또 그 내부의 통역병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손발되고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그 자식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기 엄마의 어떤 정치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보좌관이 전화하고 그랬다면 당연히 군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뭐라고 붙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팩트들 하나하나씩 따지는 거는 이 자리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특임 검사하고 사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는? 일단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지금 어제 중요한 그런 단서가 지금 발견이 되었어요. 그 민원 관련된 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방부 문건에 예. 국방부 문건에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그 부부가 직접 정확하게는 부모가 아들의 휴가 연장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 국방부 문건이 나왔거든요. 물론 또 민주당과 또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것을 또 부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방부의 그 문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더 이상 이것이 그 진실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추미애 장관의 그런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특임 검사 또한 지금 방금 이제 추미애 장관 사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아마 4일 동안에 계속 이 추미애 장관 문제가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또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현 정권의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이쯤 되면 사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퇴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는 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아마 사표를 내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9월 말까지요? 그 무슨 근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10월 초부터 지금 국정감사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만두지 않겠나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뭐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게 일방적 주장과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임검사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 제도 자체는 검찰 내부의 어떤 비리나 그 관련됐을 때 이걸 그 특임검사제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전혀 그 검찰 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임검사제를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걸 뭐 특별검사로 간다 이것도 더 그럴 만한 사안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그 실제로 그 법무부 장관이 전혀 수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책임질 분이 책임지는 거고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그 판단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니기 좀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유영석 의원님 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개월간의 군 생활 동안에 58일의 그 휴가를 썼다는 것도 상당히 너무 많은 그 휴가를 쓴 것이고 또한 병가를 그 쓰고 난 뒤에 휴가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에 보면은 천재지변 또 교통두절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했다. 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지금 청탁을 했다. 이런 게 지금 이미 그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자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결자의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빨리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검찰이 정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이건 홍익표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꾸 이제 황제유가 그러는데 2018년 병역 기준 전역한 병사들 기준을 보면 지금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가 그 평균 54일이라고 그래요. 병가 빼고. 그렇기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58일이 그렇게 월등히 많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병역 규정에 따르면 만약에 복귀가 어려울 경우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 같은 거 다 가능한 수단을 하라 그랬어요. 가능한 수단으로 부대에 연락해서 그러면 군대라는 것은
일반 부대가 행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 가장 중요한 건 지휘관의 권한이 있어요. 예.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선저치 후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어떤 그 전투 조직, 행정기관이 아닌 그 군대라는 특수성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씩만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런데 왜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도 좀 아직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100%가 됐는데 아닌데. 예. 예. 자, 그 통상적으로 보좌관이 전화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의 전화가 실제로 뭔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했을까? 네. 또 그게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부당한 어떤 조치를 진행을 했는지가 판단을 할 겁니다. 네. 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 부분의 그 어떤 사적인 일, 그러니까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참 애매한데요. 예.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보좌관들이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보좌관들이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 처리 같은 거 무슨 뭐 네. 사고를 뭐 대신 없는 사고를 바꿔치기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보좌관들이 사적인 것 공적인 것들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짧게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자꾸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시인을 했어요. 예. 본인이 근데 뭐 공식적인 건 아직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관을 넘어서서 이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청탁을 했다는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것을 자꾸 부인을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신원식 의원이 주장했던 것 있잖아요. 자대 배치 관련해 가지고 가족들을 40분간 훈계했다. 이거는 좀 아까 이제 홍영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관계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지금 혼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과장돼서 정치 공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네, 사실관계는 그 당시 가투사 병사들의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단체로 그러니까요. 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개별적으로 잠시라도 이렇게 그런 추미애 장관 부부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당부가 있었던지는 뭐 앞으로 좀 밝혀야 그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입니다. 그냥 다 불러놓고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300명한테 여러분 뭐 부정부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있는데 언론이 홍길동 의원 한 명한테 국회의장이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당시에 정황을 보면 단체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 또 개별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님은 방송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이번 주에. 그러게요. 바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선임계를 냈거든요. 추미애 그러니까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휴가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들 동부지검에 있는 사건. 예, 그 사건의 지금 변호인으로 지금 그렇죠. 선임이 근데 되셔서. 제가 검찰 조사나 아니면 뭐 수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존에 하던 변호인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아마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이게 워낙 뭐 단순히 수사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인 문제도 되고 그렇죠. 다 그렇죠. 얽혀있죠. 언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역할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대응 정무적인 거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또 조금 이게 추미애 장관 개인 아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구분이 명확치 않아요. 어떤 부분이? 당의 문제냐? 그렇죠. 당의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장관과 관련된 그렇죠, 일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한계선이 좀 불명하지 않아서 뭐 제가 뭐 잠깐 도와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흐리세요. 힘드신가 봐요. 일주일 아니에요. 시달리셔갖고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전화가 뭐 하루에 수백 통씩 오니까요. 전화 못 받죠 기자들 전화. 잘 못 받아요. 근데 뭐 전화 막 얘기해도 잘 반영도 안 되더라고요. 뭐 어제도 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도 한 줄도 안 써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일인가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 맞아야 써주죠. 그러니까요. 기자들 보통은 이게 습성이 한 10분 정도 통화하면 한 줄 정도는 반영해 주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
이번 한 주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코멘트도 하시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원래 하던 방송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것 때문에 더 하고 말고 하는 건 없는데. 이 사건은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그 평론가로서 보시면 이게 약간 견적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는 데가 저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 워낙 친하니까 사석에도 그래요? 네, 사석에도 워낙 친하니까 이걸 딱 맡았다는 거 월요일 날 저는 언론 보고 알았어요. 헉! 이 형이 이걸 왜 맡았지? 물론 뭐 개인적 사실 뭐 저 현근택 변호사님은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당직 처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인연이 있는데 도와달라면 그건 거절 못합니다. 그건 사실은 그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이거 왜 했지라고 하는 게 왜 그랬냐? 이게 이겨도 이기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긴다는 건 뭐냐면 무혐의 또는 무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피의자가 아들이잖아요. 조사받는 사람이 추장관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아들 성우 씨가 뭐 군무 이탈하는 게 다 무혐의.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추장관이랑 무슨 뭐 보좌관들 뭐 무슨 뭐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뭐 김영란 뭐 부정청탁 뭐 직권남용 다 무혐의. 해서 그래 우린 무혐의야. 변호사로서 무혐의는 좋은 거죠. 성공 보수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와 그러면은 추장관하고 서해병을 잘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일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공정하고 정당한 거냐 정치적으로 옳은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지금 20대 남자들 이 남자라고 하는 거기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법적으로 혐의가 있다 기소한다 해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무혐의야 우린 깨끗해 하고 추장관이 버텨도 이건 떨어지는 문제라거든요. 지지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건 이것도 이견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저 우리 근택이 형이 왜 이걸 왜 맡았을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진짜. 방송을 할 수가 없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오늘.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거는 현 변호사님이 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들어보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면 정치적인 사안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변호사로서는 참 핸들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고발당한 거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류를 가짜로 내서 휴가를 갔느냐. 그 서류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 군무 이탈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런 건 결국은 휴가 탈영이니까 휴가 없이 안 들어, 그러니까 휴가 명령 없이 안 들어가느냐.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쟁점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언론이라든지 하는 거는 뭐 누가 전화했느냐, 어떻게 전화했느냐, 뭐 왜 했느냐, 누구한테 했느냐, 온갖 그런 것들이잖아요, 기사들이.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 법적으로 뭐 그게 위법이냐 적법하냐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공정하냐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 윤리적인 문제.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약관을 다루면서 정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저도 카츠사 안 나왔거든요. 카츠사를 잘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죠. 친구가 그냥 그냥 뭐 외박 자주 나오는 애 주말에 그냥 외박 나온다더라, 주중에 간다더라, 그리고 뭐 미군들하고 같이 있다더라 이 정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 좀 쓴다더라 이 정도고 잘 몰라요. 저도 주변에 뭐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 카츠사 저도 내부자 제보도 많이 듣고 이러면 우리나라 군대하고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분도 어쨌든 대한민국 군인 소속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육군이라든지 이런 데랑 좀 달라요. 물론 저도 공군 나오긴 했지만 해군 공군도 많이 다르거든요. 해군은 뭐 배를 타고 공군은 또 기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육군 소속이면서도 어찌 보면 약간 특수한 직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부대 운영이라든지 이게 내부 얘기 들어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내부 얘기 들으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재밌어야 됩니다. 네, 재밌어야 돼요. 그 당직 사병이 이랬잖아요. 육군 마크가 달린 어떤 대위가 와가지고 승인해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통화를 했던 당직 사병이 그렇죠. 25일 날 당했었다는 그분이 의아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대위가 와가지고 야 휴가 내줘 이렇게 됐다는 핵심이 거예요. 뭐냐면 육군본부 마크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육군본부에서 와가지고 한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언론 보니까 육본에서 그까지 갔다 이런 보도까지 봤거든요. 그 보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도 뭐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내부인은 들어보니까 그 카츠사는 부사관 옛날 하사관이죠. 부사관하고 병들은 미군복을 입어요. 미군무대에다 달고 이사단 미군 마크를 달아요. 장교는 한국군복을 입어요. 근데 마크는 원래
카투사들의 소속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육본 소속이에요. 장교들은 육본 마크를 달기도 하고 이사단 마크를 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달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다르다 그러는데 그런 혼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육본 마크 달렸으니까 육군본부에서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사정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만 있겠습니다. 재미가 없네. 아니 중요한데? 네? 아니 어쨌든 누가 와가지고 야 미복귀 철회하지 말고 연가로 해라. 이거 한 거 맞는 거잖아요. 그게 뭐 육군 본부든 뭐 국방부든. 우리 시작을 못했어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여의도 신호등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은 윤영찬 의원을 가지고 오셨고 제 예상으로 오늘 30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뒤에 다 하고요. 현근택 변호사님은 고민을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저는 아마 김태현 변호사가 할 줄 알았더니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근거로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빨간불에서 노란불에서 이렇게 파란불로 넘어가는 움직이는 불이다. 노란불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 하고 싶었는데 당사자가 나와 계신데 또 하는 거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죠. 예의가 있으시군요. 원래 예전처럼 김준호 변호사 앉아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 새빨간불로 했죠, 제가. 자, 그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씩은 못 다룰 것 같고 크게 이게 사건이 조국 사건보다는 덜 복잡합니다. 이거 좀 그나마 좀 단순한 사건인데 어쨌든 쟁점들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쟁점이 무엇이냐 그거를 한 말씀씩만 듣고 뭐 좀 넘어가죠.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먼저. 뭐 사건의 쟁점이야 뭐 현근택 변호사 더 잘하시고.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사건에? 핵심이요? 예. 엄마 찬스 써느냐 안 써느냐 아니겠어요? 저 법적인 쟁점은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전 변호사지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또 좀 다른 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여권 지지자들 그다음에 중도에서 또 이제 또 그 광범위한 광의의 여권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요구가 서초동 나왔어요. 그렇죠. 왜 그랬냐? 그래 조국 전 장관 잘못했다 치자.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가면은 검찰 개혁하는 검찰이 막으려고.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보수 언론이 검찰과 보수 언론이 딱 손잡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여권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권 지지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서 먼저 터진 거고 그다음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간 것도 검찰이니까. 근데 지금 보시자고요. 뭐 지금 아직도 여권 뭐 몇 의원 법사위원 소속들이 뭐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누가 시작했는데 이거? 언론이 시작했습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시작했습니까? 이거 당직 사병의 증언 나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검찰이 무슨 뭐 추미애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 개혁 방해다, 뭐 보수 언론 이 얘기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교육과 병역 이거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라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설사 아까 얘기하던 법적 쟁점에서 다 저 현근택 변호사님이랑 저 하는 얘기가 맞아서 무혐의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 어떤 감정을 선을 건드리는 문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국방부에서 하나만 그냥 해명을 냈는데 우리 뭐 전화로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규정 뭐 다 칩시다. 국방부에서 보면 그 규정을 냈더라고요. 부득이한 사유에서는 집 전화로도 휴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이제 법이나 규정에 많은데 이게 결국 재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반 사병 또는 카투사 일반 사병이 집에서 중대장님 아파요 못 들어가요 연장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너 부득이하구나 해줄 건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예를 들면 해줄 건가? 라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황 끝난 거죠 이러면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 이제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일반 부대하고. 그러니까 카투사 사병도 그러면 아파서. 카투사 사병은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이제 군대 생활을 뭐 장교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 그게 당연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아픕니다 이게 아니죠. 네. 그 전에 뭐 수술을 받고 아니면 뭐 진단서를 내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뭔가 근거가 있고 아니, 왔다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이런 거죠. 맞는데? 어떻게 전화로 연장하냐. 네. 왔다 가야지. 네. 그냥 연장하는 게 어디냐. 뭐 요양심이 받아야 된다. 온갖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나 실제 현실을 잘 모르는 거.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군대 생활하는 분들은 부모가 어떻게 부대에다가 민원 제기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 요즘은 중대 대대별로 카톡방이 있어요. 진짜예요.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대대장 그 군대 훈련하는 거 막 올리고 그래. 우리 왜 학교 가면 반끼리 카톡방 만들잖아요.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새 초등학생들도 있고 예. 그거는 당연하죠. 그 부모들도 이렇게 하는데 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아프다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중대장 대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프니까 좀 휴가 훈련 빼주세요. 예. 그런 일이 부지기수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군대 생각으로 아이고 어떻게 부모님이 군에 민원을 제기해서 애들 얘기했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김태현 변호사님. 언론 보면 예전에 대학교 학자 만나면은 저희 때 생각도 못 하는데 부모님이 교수한테 전화한다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한다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도 그런 일 있겠죠. 우리 아들 왜 휴가 안 보내주냐고. 그러니까 민원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부모님은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 없는데 아들 있으세요? 아들 없죠. 저도 딸이죠. 우리는 그런 없는데 만약 우리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부모니까 전화하면 돼요. 일반 부모니까 전화해서 뭐 우리 애가 이런 것 같은데 민원실. 추미애 장관입니다. 또는 남편의 서 변호사일 거예요. 뭐 일단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본인은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서일병의 엄마 또는 아버지로서 전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민원실의 여직원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문건 보면 결국 누가 전화했어? 서일병의 부모님인데요. 누구지? 헉! 하고 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바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민원이. 그 얘기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저 누구누군데요. 이거 좀 문의합니다라고 해도 이거 어떡하지? 처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움직이는 게 공적 조직의 속성입니다.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어쨌든 여당의 대표고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고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한민구 장관이었을 거예요. 국방 개혁을 저해하는 한민구 장관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추미애 대표가 압박을 했대거든요. 군 자체를. 그 상황에서 그냥 부모로서 나는 전화했으니까 아무 클리어하다?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정청래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김치찌개 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여의도 앞에 여기 김치찌개 우리 가끔 아침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주머니 빨리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여당 국회의원이 와서 아주머니 빨리 주세요 하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은 완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김태현 변호사님 듣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무슨 형이 안쓰럽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10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현 변호사님 얘기 좀 듣고 뭐 실제로 만약에 보도처럼 뭐 민원실에 만약에 문의를 제기했으면 뭐 지극히 정상적이죠. 민원실이라는 데는 이제 민원 제기하라고 있는 데거든요. 그건 뭐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아들 딸들은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그 문건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인이 얘기하기 좀 미안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정치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본인이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원래 무릎이 안 좋았어. 군대 가기 한 몇 년 몇 개월 전에 한쪽 수술했어요. 근데 군대 가서도 아마 그게 안 좋나 봐요. 수술했어요. 열흘 휴가 받아 나왔는데 다 안 나왔어. 그렇죠? 안 나왔으면 이걸 연장해야 되는데 원래 한 30일 갈 수 있고. 그럼 어떤 부모가 너 빨리 그냥 군대 가라. 복귀해라 이러겠어요. 이거 30일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연장할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래도 다 나아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그다 대고 그걸 왜 부모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근데 보좌관이 전화한 건 팩트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것도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근데 뭐 여당 의원이 방송 나와서 맞다고 그랬으면 맞네. 왜냐하면 그분도 제가 아시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듣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 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근데 저는 약간 뇌피셜을 곁들이면 제가 야당 지도부라면 사퇴는 하라고 하죠. 정말 사퇴를 원할까? 여기에 함의를 봐야 된다. 조조신가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길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추석 때 보면 또 이제 지금 뭐 사실 추석 때 코로나 때문에 뭐 예전처럼 그렇게 뭐 추석 민심이란 게 없었겠죠. 사실은 이동이 좀 줄어들 테니까. 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게 길게 가는 게 과연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여당 지지율 좋으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래 추미애 장관 더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 속으로는. 알겠습니다. 이걸 청와대와 민주당 읽어야 된다. 실제로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계속 하라고. 근데 저는 아마 이번 주 말 정도로는 아마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결국은 추미애 장관 쪽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한 게 일단 뭐 휴가 절차에 문제 없다. 그러면 뭐 검찰이 국방부 판단보다 더 그러니까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판단이 결국 실밥 뽑는 게 부득이한 사유니까 전화로 연장을 된다 이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그거를 자꾸 있어. 그렇게 실밥 뽑는 거라 표현하면 안 되죠. 아니 수술 받아봐서 알잖아요. 수술 받아보면 실밥 뽑는다는 얘기는 아직 치료가 다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실밥 뽑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어요. 수술 받고 어떻게 실밥만 뽑는다 그러세요. 그건 잘 모르는 근데 얘기예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조금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면은 좀 국민들 정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꽤 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아마 대정부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 모든 상인이나 모든 부처에 아마 질문이 아마 추미애 장관에 집중될 텐데 그럴 때 저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돼요. 네. 윤영찬 얘기는 그래도 10초라도 해야 돼요. 윤영찬 의원은 빨간불 끝. 끝. 할 것도 없어요. 끝. 자, 두 분 사이가 좋으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으신 걸로. 자, 나가셔서 아침 식사 김치찌개 재촉해서 드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